안녕하세요. 대치스터디의 나트입니다. 예, 오늘은 12년 특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저희가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12년 특례 미래에 진학하려는 친구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고 또 실제 상위권 미대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일단 12특 친구들은 주로 서울대, 홍대에 관심이 많이 가 있고 그리고 국민대에 함께 시험을 보면서 연대 고대의 미대 디자인 조형 학부와 연세대 생활 디자인 그리고 또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 아트 앤 테크놀로지, 성균관대 영상 디자인 그리고 이제 그렇죠. 한양대 실내 건축 계열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례를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대를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이고 미디어학과나 이런 데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홍익대학교 특례 전형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홍대 문제들이 굉장히 결이 정확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을 보면 교수님들께서 이거를 그냥 허투루 내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맥락에 맞게 홍대라는 미대의 어떤 품위에 맞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시는 거를 저희는 많이 캐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2023년도 홍대 특례 전형 문제 1번 문제, 그 다음에 유형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번 문제는 작품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드로잉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3년도 거를 보시고 저희가 다음에 밑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2022년도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저희가 이제 2021년도 거를 올려서 아마 올해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2023년도만 참고하시게 되면 흐름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 저희가 한 3년치를 좀 올려드려서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홍대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어디에다가 이제 방향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하고 예상하고 그리고 또 예상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 보고. 네. 저희 사실 이거는 실기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의 문제를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21년도에는 저희가 드론 디자인이라든가 약간 이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디자인, 특히 그쵸, 운송 디자인의 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특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기를 하거나 다른 비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원장님께서 실제로 운송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을 스스로 막 엄청난 양을 공부를 하시고 그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되게 많이 제공했던 해인데 딱 그런 비슷한 디자인들이나 그림들이 실제 특례에서 출제가 되었고 맞아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 드로잉을 하라 21년 드로잉 문제에서도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 아바타를 그려본다라든가 내가 살고 싶은 가상의 공간을 그려본다라든가 이런 내 가상의 아이덴티티를 그리는 드로잉을 모의고사 문제로 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내셨고 뭐 제프리 쇼나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의 최근 학생들은 거의 무관심했을 거예요. 왜 그랬냐면 너무 오래전 작가예요. 그렇지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90년대 90년대는 이제 매체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작가인데 그때도 크게 주목받았던 작가는 아니어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를 갖다 이제 와서 한 30년이나 지난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시국이 이제 되면서 아마 해외에서도 많이 어려우셨겠지만은 이 코로나를 앞에 세워두고 사실은 들어온 게 뭐냐면 테크놀로지의 웨이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센 물결들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좀 유추하고 예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아주 극성이었죠. 사실은 그러나 뭐냐면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버추얼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제 새로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물리적 공간은 축소된 반면에 역으로 오히려 버추얼한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확장되던 시기에 인간의 모습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새로운 공간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냈다고 보고 그다음에 2023년도 문제를 보면 제가 2022년도에 기억이 나는 게 예. 이제 자동차 운송 디자인 막 많이 드론 이런 거 해주시다가 2022년도에 원장님께서 그 디지털 휴먼이라든가 예, 그렇죠. AI라든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여기 스텔라크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다 보여줬었던 그림이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예, 2023년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코로나가 퇴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잠깐 놓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다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가 됐고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다시 바라다 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의 차원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냥 겉으로 보시면은 이건 설치 작품이잖아 이렇게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라는 부분은 도대체 우리의 의식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사유가 우리의 위치를 정하는데, 인간의 위치를 정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1번 문제만 봐도 훨씬 그 2022년도 문제는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주도하던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1번 문제에서 나왔다면 요번에 문제는 다시 미술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 그렇죠. 빛과 관련된 거, 그다음 미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의 어떤 의식이 어떻게, 미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대를 걸쳐서 또는 상황과 어떤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작가들이 네. 인간을 묘사하는가. 그렇죠. 네, 네, 이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굉장히 둘이 잘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부부는 아닙니다만 잘 맞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할 때도 네. 이 2023년 입시에서는 메타버스나 기술 기반 이야기들을 살짝 싹 걷어내고 네, 실제로 그럼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의 역할, 미술의 역할, 예술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감각과 어떤 이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서류나 아니면 생활기록부에도 많이 담고 그런 활동들을 그렇죠. 했거든요. 아마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홍익대 교수님들도 저희와 비슷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문제로 제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흐름을 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이제 왜 해외에 계시는 학생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가면서 전혀 다른 시대와 전혀 다른 작품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좀 어렵죠. 그리고 저희도 학생분들이 보통 6월 중순에 오셔서 이게 8월 중순이 조금 못 미치는 시점에 홍대 면접까지 기간이 한 2달이 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많은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강점은 이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대 1번 문제는 그래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준비를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진술은 합니다. 구술이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거는 2번이에요. 2번 문제는 다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라는 것이 주어진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그 이미지와 유사한 그림들을 많이 그려나가는데 그것이 논리적 구성이라든가 자기의 지원 동기라든가 향후의 어떤 방향들,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서의 어떤 그림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어진 시간이 24분 중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최대.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가면 긴장된 상황에서 그림까지 완성한 상태에서 진술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좀 험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학생분들이 이제 그래도 그 사이에 드로잉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동안 포트폴리오 하던 어떤 방식에서 드로잉으로 가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전혀 별개의 영역이죠. 같은 미술이지만.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진술까지 가는 그 과정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사실 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까지 끌어내야 되고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특히 이제 12특이든 3특이든 이분들하고 거의 뭐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전투적으로 그립니다. 예. 정말 열심히 그리는데 학생분들도 또 뭐 밤새서 그 드로잉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네, 또 네, 이건 저희 학원만 또 노하우가 있어요. 빠르게 드로잉을 실력 있게 빼고 선이나 이런 거에서 좀 유려함을 보여주고 어필하고 그렇죠. 실제로 12년 특례가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쉬운 입시예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저희가 12특 같은 경우에 전체 모든 학생이 지원자 모든 학생이 홍대 100% 합격을 했고 3특도 디자인학부 저희가 다 쓸었습니다. 정원은. 예.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이게 되게 타이트한 입시인데 12특도 홍대가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두려워하죠. 예, 네, 왜냐면 엄청 두려워하죠. 실제로 홍대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있었던 인원이 막 38명 네. 많을 때는 40명, 50명씩 있던 해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3특보다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때도 있었어요, 입시가. 저희가 그래서 12특 분들이 뭐 몇 분 되진 않았어요. 한 6분 정도 됐나 그랬는데 그 중에서 5명이 디자인학부에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목조형 가구학과로 해서 또 한 분이 되고 해서 6분이 다 됐어요. 저는. 그리고 네네. 물론 이제 국민대도 이제 그 6명이 다 됐고요. 그리고 고대도 그 안에서 나오고 연대도 되고. 근데 일단은 먼저 가장 궁금하신 것들은 뭐 이런 학원 자랑처럼 보일까봐 좀 두렵기는 하는데 이건 빼고 이 드로잉을 저희가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드로잉 3점의 작품인데 이거는 2023년도 앞에 거, 그 다음에 2022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이 순서대로 있는데 일단 2021년도 보면 아마 앞에 그 질문을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을 드로잉하쇼였습니다. 내려보시면은 예. 그런데 이미지만 보고 저희는 그때 사실 이제 새로운 공간에 대한 표현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뭐 12특 분들은 전원 다 합격했고 뭐 3특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이제 특례분들 홍대 합격률이 아마 85% 이상이죠. 예, 그리고 거의 실제로는 90에서 이제 100% 제일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저 맨 뒤에 세 번째 작품부터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면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저희는 좀 질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어로 워짜이나리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건축물은 가상의 미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떠한 이제 사람이 어떤 저기 작게 있지만 인체는 좀 작지만 어딘가를 갖다 이렇게 바라다보고 있는 어떤 장면인데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진술하자고 했었냐면 그 당시에 학생분은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술했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속에 인간 스스로 갇혀서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질문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불러온 어떤 위기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의 역습,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특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지금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역시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또 받았고 교수님들도 좋게 반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보면 문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바타라든가 뭐 스텔락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신체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손을 하나 더 달고 뭐 발가락을 하나 더 달고 이런 식의 뭐 저는 머리가 2개입니다. 대학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것도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이 학생분은
켄타로스로 이제 분한 자신의 어떤 모습, 그리고 밑에 이제 파도 같은 경우는 일종의 새로운 세계적 변화들을 두렵지 않고 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뭐냐면 대응하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견해들을 세워서, 그리고 또 디자인과 연결시켜서 진술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드로잉을 하려면 훈련이 많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게 예. 한국에서 실기를 막 수년간 한 친구들도 쉽지 10분 않습니다. 동안 이 동물의 몸을 그리는 게 굉장히 쉬운 실기력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도 이 친구는 3특 디자인학부 합격생인데 그때 경쟁률이 제일 높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볼 땐 진술도 좋았지만 그림에서 너무 이제 12특 친구들이 압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3특. 이분은 3특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그 세 가지 일상의 사물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보여지는 2023년도 문제를 통해서 가지고 뭐 자유롭게 이제 주제가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리시오였는데, 이분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디자이너가 돼서 자기들의 선물을 배달하는, 마치 그 마법 소녀가 이게 선물을 전달을 해주는 어떤 그런 택배의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발을 그리지 않은 이유는 뭐죠? 이게 부지런하게 이걸 배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발을 이제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꽃과 상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감과 더불어서 인체 이런 수준까지, 이분은 이제 12특이었습니다. 보통 12특 분들이 이제 실기력이 좀 약하지 않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해외에서만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또 저력이 있는 게, 특례 저력 아시죠? 네네네. 네, 정말 깡따구가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해외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헤쳐온 이 저력들이 또 12년 친구들한테 있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학생분들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백지 상태인데 순간적으로 이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적응력, 그다음에 뭔가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히는 거, 이런 거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랑의 시너지는 진짜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단은 12특례들 또는 3특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사람들 새롭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많은 가능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치 합이 맞아지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선생님 이거 한 달 안에 될까요? 아이고, 다 해왔습니다. 전부 다 전원. 그리고 정말 그래요. 저희 학원 애들이 많아요. 특례 말고도 저희는 합격생이 많기 때문에 각 학과에 뭐 한 30% 이상이 다 저희 학원생들인데, 홍대에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특례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학원 애들 출신 아이들은 진짜 너무 잘한대요. 과 생활도 너무 잘하고 특례 티가 하나도 안 난다고. 뭐 날아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사실 조금 합격을 좀 우연히 했다 하더라도 특례 다른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좀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경우가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게 실기나 이런 부분들 맞습니다. 탄탄하게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군더더기를 다 빼고 전형들은 아마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고, 이번에 이제 국민대 특례 전형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포트폴리오 한 점하고, 그다음에 흔히 나오는 이제 공통 질문, 특히 이 국민대는 제일 중요한 게 면접이죠, 사실. 네, 맞아요. 면접이 이제 공통 질문으로 나와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을 보면서, 근데 12특은 이제 영어 시험도 없으니까 사실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12특의 가장 큰 장점이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포트폴리오 10점과 면접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삼특들이 갖는 뭐 지필이라든가 이런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집중하고 그 포트폴리오와 더불어서 이제 공통 질문들, 해마다 나오는 공통 질문들을 뭐 해외 생활의 장단점, 그쵸. 뭐 본인의 작품 제작 과정과 특징을 말해봐라.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뭐냐, 뭐 이런 예. 것도 물어본 적이 있고, 그다음- 조금 난해하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 국민대 공통 질문이 이제 요번에 나온 거는 뭐였냐면 그 사회적 공익을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견해를 질문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 이전에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좀 특이하게 나왔었어요. 이쑤시개를 디자인한다면 또는 디자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 이쑤시개를 새롭게 디자인할 건가 안 할 건가. 예,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예. 저희가 이제 홍대 준비를 워낙 타이트하게 하면서 네. 사실 면접 준비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항상 학생들이 이후에도 네. 어떤 예술을 할 거고 어떤 네, 디자인을 그쵸. 할 건지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려고 하고, 그 안에서 뭐 다양한 책이라든가 뭐 담론, 사회적 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런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속에서 이제 국민대는 자연스럽게 많이 준비돼서 국민대 이제 갔다 오면은 뭐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저희 같은 하더라고요. 경우는 이제 이미 귀국해 있는 뭐 3년 특례 학생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주 있는 그 이제 홍대 그 일반 수시, 소위 얘기해서 한국 학생들이 준비하는 그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을 위한 저희가 이제 비실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거, 미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그 다음에 기타 지금 현재 이제 트렌디한 어떤 동향들, 미술계 동향들까지 같이 이제 수업하는 이제 강의식 수업인데, 이 수업에 아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12특례들과는 또 다르게 또 3특분들은 또 거기서 좀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네네. 이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뒤에 갔을 때 진술할 때도 입시는 정말 그쵸. 실력이죠, 실력.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제 요령이나 학원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네. 그 학생이 딱 쌓아나가는 그 네. 실력이 이제 모두 다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들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학원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네. 예를 들면 타 학과, 유사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서류 전형 네. 이런 부분까지, 면접까지 저희가 끝까지 다 도움을 드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저희가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원 예, 카페를. 그래서 예. 상위권 미대 입시를 위한 카페인데, 예. 링크를 달아 드릴 거니까 거기에 가입하셔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어설프지만 예. 그래서 차차 채워 나가면서 이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예. 좋은 자료를 좀 받아서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카페니까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합격했던 선배들이 이제 조금씩 다 글들을 올려주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깊어지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에서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이제 저희도 많이 좀 쉬운 정보들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자주 이제 올해는 유튜브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뭐 가까운 뭐한 4시간 거리나 한 6시간 거리의 해외 입시 설명회도 한 군데 정도는 할까. 왜냐하면 너무 좀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고 물어보실 데가 없고, 오늘도 지금 미국에서 좀 방금 전화가 왔어요. 고대 지금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갑자기 전화가 오시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 내용도 모르고 막 이렇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 그분도 좀 다급하셨는지 수소문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다 일단은 원서 접수 최대한 하시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아이폰으로 찍어도 되나요? 작품은. 근데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부모님들은 지금 긴장 상태에 있고, 학생도 뭐 예. 이해는 갑니다. 특례는 첫째는 진짜 어렵게 보냈는데, 이제 정말 둘째, 셋째 하시는 분들은 발로
발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도 최대한 이제 너무 그 그래서 뭐 연이 있고 해보면. 예, 연이 있고 없고 뭐 해도 저희가 일단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좋고 수소문 하셔서 카톡으로 하셔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걱정 마시라고 일단은 면접 준비는 어떻게 되냐? 예, 원서 접수하시고 나면 그때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건강하게만 네, 네, 그렇죠. 해외에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